원장님,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원장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진료실에 있으면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여기 있는 거 대상포진 맞나요? 여기 있는 거 대상포진 맞나요? 정말 많이 여쭤보세요. 자, 그럴 때마다 제가 확인하고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굳이 또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통증도 심하고 이걸로 고생도 했고 그리고 입원까지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대상포진이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이 어떤 병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보면요, 대상포진이죠. 띠, 대자, 모양상의 포진, 마치 띠를 이루는 듯한 한 모양의 포진을 가지고 있는 이 질환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되게 증상이 독특합니다. 자, 우리 몸을요, 이렇게 딱 반을 쪼개면 돼요. 이렇게 딱 반을 쪼개서 양측으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면역이 약하거나 정말 항암 치료나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해서 면역이 매우 약한 매우 드문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가슴에 왔다. 이 가슴과 선을 그대로 잇는 부분의 등까지 한쪽 면만 오는 게 매우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양측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옵니다. 띠가 이쪽으로 도고 이쪽으로 온다면 실제로 양쪽의 띠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대상포진이 아닌 거죠. 대상포진은 무조건 한쪽만 오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상포진을 생겼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쪽만 온다. 두 번째는요, 이 물집의 모양이 매우 특징적이에요. 그런데 이 물집은 큰 덩어리가 지고 있는 하나의 물집이 아니라 자그마한 물집들이 모여있는 형태의 물집대의 특징적인 병변을 보여요. 입술에 물집이 생겼을 때 한번 증상을 보셨으면 입술 주변에 물집이 아주 작게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것을 보셨을 건데 단순 포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상포진과는 좀 사촌뻘 되는 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보면 띠 모양이고 한쪽으로 와야 되고 그 물집의 성격이 바로 아주 작은 군집 형태의 소수포, 작은 물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대상포진은요, 증상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통증이 하나도 없이 피부에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사포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 같아요. 옷깃만 스쳐도 되게 따가워요. 되게 따갑다는 증상을 일반적으로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 이외에도 되게 칼을 벤다거나 하는 아주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둔탁한, 좀 묵직한 통증이 있죠. 뭐 대못에 찔린 것 같아요. 뭐 대못에 찔려본 적은 없는데 상상만 해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우리가 흔히 오는 패턴의 통증과는 다른 좀 독특한 이런 통증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증상에 피부에 물집이 오르는 정도와 보통은 대부분 그 증상이 비례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통증이 다 동반되는 것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대상포진에 의한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보통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대상포진을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은요, 초기에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대상포진이 걸리고 난 이후에요, 보통 우리가 물집이 생기는데 이 물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물집으로 인한 2차 감염이 생기게 되고요. 이 2차 감염으로 인해서 크게 흉터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이 몸에 생긴 경우라고 한다면 그나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얼굴에 대상포진이 오는 안면 대상포진이다 라고 한다면 그
그 상처가 아물고 난 이후에 흉터가 생겼을 때 그 흉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깊습니다.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물집이 되게 심하게 생긴다면 물집에 대한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2차 감염의 빈도가 되게 높아지게 되고 2차 감염의 빈도가 높아짐으로 인한 색소 침착과 흉터는 생각보다 오래 남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장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라고 병원 오시는 분들, 이 왼쪽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대상포진의 증상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왼쪽 가슴에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 하필 물집이 생기기 전에 통증이 먼저 온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이게 되게 감별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왼쪽 가슴에 통증이 왔으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생기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에 되게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분명히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다 안 나오고 괜찮은 거죠. 심전도도 해보고 다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에는 이상이 없어. 근데 통증이 너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지켜보다 보면 간혹 나중에 이 증상이 나중에 물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띠 모양의 물집이 생기는 게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물집이 바로 보인다면 바로 확진할 수가 있지만 물집이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확진내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피부에 대한 증상이 올라왔을 때 비로소 확진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신장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띠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한쪽에 오는 통증을 동반한 물집성 병변, 피부의 병변이 나타나면 일단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대상포진은요, 수두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이 되고 난 이후에 수두 증상이 생긴 사람한테 이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평생 잠복해 있다가 몸이 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환경에서 올라오는 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즉 수두는 한번 하면요 평생 다시 수두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바이러스는 몸에 남아서 2차적으로 올라오는 이 증상이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두를 앓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대상포진에 걸릴 일이 없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수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는 수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수두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들은 수두가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상포진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많은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데요. 대상포진이 걸리고 난 이후에 그 신경이 손상을 받게 돼서 피부에 있는 증상들은 다 아물어서 증상은 사라졌지만 신경이 충분하게 다 회복되지 않거나 반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통증이 남습니다. 이 통증도 되게 그냥 가볍게 느낄 수 있는 통증부터 잠 한숨도 못 잘 정도로 생기는 아주 강한 통증까지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포진 후 신경통이 사실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되게 장기적으로 소염제라든지 진통제를 복용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신경에 대한 차단술, 다양한 시술 방법들을 통해서 그 통증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진 후 신경통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초기에 대상포진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이 포진 후 신경통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예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한 3, 4개월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 년간 약을 끊을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부터 정말 진통제도 일반적인 진통제 수준으로 안 되고 거의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를 해야 되거나 마취 주사를 넣거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제대로 확실하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쪽 배에 띠를 둘러서 이렇게 대상포진이 왔다고 치면 그걸 치료하고 난 뒤에는 다시 원점입니다. 자, 다음에 대상포진이 생길 때는 그 자리에 생길 확률도 있지만 우리 몸에 또 다른 부분에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같은 부위에 대상포진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보통 대상포진은 한 자리에 오는 경우라기보다 대상포진이 걸리고 난 이후에도 대상포진은 걸릴 수 있고 그 걸리는 자리는 다시 원점, 즉 우리 몸 어디든 띠 모양으로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포진과 대상 포진에 대한 것들을 좀 감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 포진은 그 자리에만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만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요. 입술에 생기는 경우에는 정말 입술에만 오고요. 손끝에도 옵니다. 손끝에도 오는 경우는 손끝에만 오고요. 다음 엉덩이 이런 부분에도 반복적으로 오고, 그다음에 성기 부분에도 반복적으로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특히 이런 성기 부분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 물집이 있는 이 상태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접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죠. 즉 그런 경우는 성병으로 분명히 분류가 됩니다. 대상 포진의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대상 포진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한다고 해서 다시 대상 포진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상 포진 그 자체가 성병이라고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다 맞으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가지 종류의 예방접종이 나왔고 새로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백신은 뭐냐? 살아있는 균을 한 대 탁 때려가지고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놓고, 즉 독성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반응도가 조금 세게 올 수도 있어요. 면역 반응이 일단 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생백신을 맞고 난 뒤에 하루 이틀 두통이라든지 관절통 이런 몸살 하듯이 오는 증상들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예방접종이 가지고 있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인 겁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고 난 이후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모든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보통 기본적으로 50세 이상 성인한테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요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맞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짧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예방접종은 병을 완전히 차단시켜준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만약에 대상포진이 걸린다면 훨씬 약하게 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왜 대상포진이 또 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증상이 만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셨더라면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대상포진이 걸렸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맞지 않으신 50대 이상의 성인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